종장에서 빡!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간 박민석입니다. 고전운문, 고전시가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그걸 좀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전운문 읽는 법.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사실. 제발 좀 읽어라. 우린 뭐만 하냐면 판단만 해요. 아는 작품인가 모르는 작품인가, 쉬워 보이나 어려워 보이나, 이거만 판단하지 읽지 않죠. 혼자 있을 땐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여럿이 있거나 소리낼 수 없는 상황이면 마음속으로 소리내는 것처럼 읽으세요. 다음에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이어적기 되어 있을 것이다, 혹은 소리나는 대로 적어 있을 것이다. 문법에선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알려줄 텐데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날이랑 다르게 되게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처럼 적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편하게 읽어라. 다만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면 끊어적기 혹은 오늘날의 표기로 좀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 정도죠. 을 걷어놓고잖아요. 앉아서잖아요. 돌아갈 줄을 모르로다. 돌아갈 줄을 모르나 봐요. 넣었다가지만 넣었다가겠죠? 거치, 검은들 의미 모르겠어요? 읽을 수 있잖아요. 속조차 검을소냐 관산 말리끼리 눈의 앞만 밟히는 듯. 자꾸 발음을 통해 유사성을 추적하세요. 그럼 오늘날의 말에 닿게 될걸요. 아래하는 아나 으로 읽어라. 그냥 아를 기준으로 읽다가 너무 이상하면 으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암 하나 너무 이상하니까 마음 이렇게 가는 거죠. 보통 첫 음절일 땐 아가 많고요. 둘째 음절 이하는 으가 많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랑, 이건 이따 나옵니다. 가렸는고, 얼마나 가렸는가 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 두 번째 내용이었어요. 모음은 하나씩 천천히 끊어서 읽기라고 해놨는데 얘는 문법 기준이에요. 문법으로 볼 땐 이게 맞는 소리가 될 텐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결론 내서 읽으세요. 오늘날처럼 읽으세요. 어떻게? 아래아를 아로 바꿔서 결론 내야 되는 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결론 내자고요. 어떻게? 밑에 이런 식 서리를 녹여볼까 하노라. 지는 잎 부는 바람에. 됐죠? 이거 결론 내세요. 행여 긴가 하노라. 이런 거. 매여든 매여주마 하면 되잖아요. 막대 잡고 구태야 오노메라 빈배 이런 거. 몇 해를 자꾸 읽는 건데. 반치음은 이응으로 읽어라. 그 받침에 있는 이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 내지 마라. 반치음은 시옷의 울림 소리로서 다 문법적인 내용이에요. 결국 이응으로 읽으면 오늘날의 의미 파악 도움이 될 거예요. 원래는 마잘할 이렇게 읽겠지만 마을 가을 실제로 맞아요. 아우야 이렇게 하는 건데. 5번도 문법이랑은 좀 다르죠? 무시하고 뒤에 오는 자음의 된소리 버전으로 읽어라. 싸우는 고래, 뜯은, 빠진 후에, 또, 따라, 깨달아니 뭐 이렇게 그냥 뒤에 있는 거 기준으로 된소리로 읽으세요. 쌍디귿, 쌍시옷, 쌍기역, 쌍디귿 맨 뒤에 있는 거 그냥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처럼 읽으면 된다는 거죠. 문법에선 또 문법적인 내용 따로 신경 쓰시고요. 여기선 그냥 읽고 의미 파악하는 거에 중점을 두자고요. 의미 파악이 어려울 때 이 소리 앞에 있는 이건 반모음 이를 포함합니다. 디귿티읕은 지읒치읒으로 한번 바꿔봐라. 어찌하야 어찌하여 이런 느낌. 지는잎 지는잎 저늙은이 어떠하며 아니구나. 이거 저런들 이런 느낌이에요. 얘는 국외음화와 관련된 거였다면 얘는 두음법칙 관련된 내용이에요. 바꿔보면 돼요. 그냥 이 이응도 소리값이 없는 걸로 바꿔서 의미 한번 생각해봐라. 이건데 여름, 잊은, 지는, 입소리 그리고 옛 말씀 니띠마로 잊지 마라 되잖아요. 읽을 수 있는 건 최대한 읽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수 없는, 모르겠는 그런 것들을 따로 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냥 고전시가 어려워 이러고 말잖아요. 그러면 해결도 안 될 텐데. 읽을 줄 알면 뭐하나? 어휘를 모르면 말짱 꽝인 것을. 어휘 준비했다. 어휘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미리 외운다. 작품을 보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어휘들은 알고 가는 거죠. 두 번째, 결과적으로 외운다. 어떤 작품을 공부했어요. 미리 어휘를 공부하고 왔음에도 이 순간 내가 어휘를 몰라서 해석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풀 땐 어떻게 비벼서 풀고 문제를 풀고 나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표시된 단어들은 외워야죠. 그래야 갈수록 늘면서 갈수록 고전 시가를 봐도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게 조금씩 성장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안 외울 건가? 외워야 될걸요? 한 50세트 정도 준비했으니까 일단 이거부터 외우고 시작해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어휘를 어느 정도 알게 됐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갈래에 대한 공부예요. 고전 시간은 갈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갈래에 대해 알게 되면 조금씩 그 개별 작품을 파악하는데도 도움되는 부분들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볼게요. 시조. 시조의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이걸 다 이해하고 있나요? 이 중에 모르는 게 있다면 굉장히 곤란해요. 이걸 유치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시조가 뭔지 알아야 개별 시조 작품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잖아요. 3장이라고 했어요. 뭔가 3개가 있나 보죠? 3줄이네. 처음에 있다고 해서 초장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장, 종장이라고 할 겁니다. 6, 9, 6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5, 9, 6, 9 이렇게 45조 내외? 그런가 보네. 3, 4조, 4, 4조의 음수율. 음수율은 무언가 글자 수가 반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정도 있나 봐요. 그리고 4음보의 음보율을 보인다. 이건 끊어읽기의 단위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요만큼은 이어읽고 이만큼 이렇게 끊어요. 이렇게 이어읽고 또 끊고 그게 총 4덩어리씩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4음보구나. 알 수 있게 되죠. 마지막에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인 경우가 많다. 여기가 3인 경우가 많나 봐요. 형식을 알았다. 갈래 지식이잖아. 이거 알았는데 뭐 어쩌라고. 내용이랑 상관없잖아. 형식이랑 내용이 상관없을 수가 없죠. 시조는 굉장히 오래 살아남은 갈래. 이거 아직도 현대시조라는 이름으로 창작이 진행되고 있어요. 창작이 진행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즐겨서 시조를 계속 지었다는 거잖아요. 이 시조가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요 형식의 어떤 과학성에 있거든요. 형식은 뭘 위해 존재할까요? 주제 강조를 위해. 이런 시조 같은 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3단 구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3단 구성은 딱 이런 느낌으로 진행돼요. 2번 쓰다듬고 한 대 빡. 주제를 읽어낼 때 이 구성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읽어내자고요. 초장과 중장 2번 쓰다듬을 거예요. 종장에서 빡. 주제가 어디에 있다 라고 중심 잡고 읽으면 되냐면 종장에 주제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읽어내면 딱 맞습니다.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인 경우가 많다 라고 했잖아요. 조금 더 종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래요. 3 맞고요. 5 이상 4, 3. 글자 수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을 뭐라고 할 거냐면 긴장이라고 해볼게요. 이게 뭔 소리일까? 엄청나게 길게 얘기하는 것과 짧게 소리 지르는 것 뭐가 더 집중돼요? 주제를 말해야 하니까 집중시켜야 하잖아요. 여기 봐! 집중되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길게 막 제가 점심에 뭘 먹을 거고 막 얘기하면 집중 안 되잖아요. 긴장 및 집중을 시킨다. 그리고 갑자기 글자 수가 많아지네요. 이완을 시킨다. 4, 3. 꼭 4, 3이 지켜지진 않지만 요 4, 3 같은 체계로 이루어진다. 긴장의 회복 이래요.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왜 시조가 오래 살아남았는지 알겠어요? 되게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고요.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한데 형식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이 형식이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이 형식 안에 사람들의 이 길고도 다양한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 가면서 시조를 엄청나게 창작한 거죠. 깔아주고 빡 하는데 이 빡 때릴 때도 긴장시켰다가 풀어줬다가 다시 긴장을 회복해서 주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있잖아요. 다시 긴장되는 이 부분. 여기에는 서리법이 많이 쓰이고요. 영탄법도 많이 쓰일 수 있고 명령형 어조가 쓰일 때도 있고요. 또 의지적 어조로 끝낼 때도 많아요. 뭐뭐 하리라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이것 또한 강조를 위한 거겠죠. 3줄밖에 안 되지만 언제나 주제를 잘 강조해내는 그 시조라는 어떤 갈래 특성을 생각하면 조금 더 작가가 강조한 곳 거기를 잘 읽어내면 주제를 잘 읽어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초장과 중장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종장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그 종장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잖아요. 그러면 초장과 중장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럼 내용이 뭔지 조금 더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아무리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아무리 어휘를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한들 그리고 아무리
갈래별 지식을 통해 종장쯤에 어떤 식으로 주제가 있을지 알았다고 쳐도 주제를 읽어내고 이 시조를 아는 상태가 되어서 문제를 푸는 건 너무나 어렵잖아.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결국 주제를 읽어내려고 할 거잖아요. 근데 주제를 그냥 막연하게 이 작품의 주제는 뭘까? 이렇게 읽어내지 마시고 주제를 이렇게 읽어내면 어때요? 이 중에 뭐지? 이렇게. 주제가 몇 개 없어요. 이 중에 뭐지?로 읽어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중에 뭐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법. 주제별 시조 모음을 공부하는 거죠. 이전에 찍었던 영상부터 전 계속 주제별 시조를 공부해라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주제별 시조 모음 자료는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요 며칠 좀 만들어 봤죠. 바로 이 다음 페이지부터 쭉 나올 거니까 같이 뭐 간단하게 그냥 뭐 이런 자료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소개드리는 정도로 저는 종료할 거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공부하세요. 에이 공부 안 해도 그래도 그냥 주제를 잘 읽어내면 되지 않을까? 그냥 대충 해볼래? 안 돼요. 안 돼. 얘랑 얘 안 돼요. 시조는 좀 짜증나는 게 지식이 없으면 주제를 못 읽어내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고려의 멸망 이런 건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고 단종이 왕위를 뺏겼대. 그런 시조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지식이 없으면. 해당 주제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모아놨어요. 그 작품들을 다 공부하세요. 공부한 다음에 같은 주제에 속하는 작품들이었어 라는 결과적인 주제별 그 모음 그 자체를 외우세요.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질걸요. 개별 작품들을 만나도 이런 주제였어 라고 바로 알 수 있게 될 테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연을 즐기는 마음 이런 작품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다시 읽으세요. 어휘를 최대한 공부하시고요. 갈래별 지식을 공부해서 작품들을 이해하시라고요. 그리고 주제를 뽑아내는데 주제는 이 중에 뭐지? 라는 생각으로 찾아내세요. 근데 이 중에 뭐지에 도움을 더 주려면 미리 주제별 시조 모음을 공부한 적이 있으면 너무 좋고 또한 요 주제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반드시 암기해서 만나자마자 주제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해서 끝내라 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자료를 준비해 왔길래 그러나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제가 주제 있죠? 그 주제에 따른 작품들이 쭉 모여 있어요. 새로운 주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똑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쓴 사람도 다 다르고 입장도 다 달라요. 근데 큰 카테고리로 묶어본 거예요. 있잖아요. 세조의 왕위 찬탈 싹 다 그런 작품들이라니까요. 모여 있잖아요. 나중에 기억하기 좋을걸요. 임을 향한 그리움, 사설 시조도 있을 거라서 한번 읽어보고 경험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이고 자연을 즐기는 마음 여기에는 빠져있는 게 연시조는 뺐어요. 그냥 평시조와 사설시조만 넣어놨으니까 연시조는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늙음에 대한 탄식 딱 2작품, 우애와 효 딱 2작품, 해학과 풍자, 평민들의 어떤 삶에 대한 애환과 웃음을 통한 그 애환의 극복 과정 이런 것들 그리고 풍자 어떤 우회적인 비판, 비유적인 비판의 그런 내용들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다 공부한 적 있어. 어디서 본 적은 있는데 그런 시조들로 문제에서 만나셔야지 다 처음 보니까 한번 해석해 봐야겠다. 쉽지 않아요. 거의 안 될 거란 말이죠. 뒤에는 여러분 이렇게 가사, 고대가요부터 다시 시대순으로 향가, 고려가요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이런 것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었고 시조, 주제별 시조 모음을 공부하는 것까지 해서 시조에 대한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그런 영상일 거고요. 뒤에는 뭐 앞으로의 공부 방향에 대한 힌트 이런 거에 맞게 개별 교재들을 가지고 작품들을 공부하셔라. 이렇게 작품 대표 작품들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에 대해 공부하고 정리하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 작품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고1 친구들은 그것들을 또 교과서에서 또 만나게 될 거고요. 고3 친구들은 수특에 있는 그런 작품들을 대표 작품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용을 파악하게 될 거고요. 고전 시간은 무조건 몇 학년이든 간에 대표 작품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조부터 먼저 이렇게 진행해 보셔라 하고 내용을 드린 거니까 꼭 공부해 보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안녕.